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오랫동안 한국 대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을 지도연 경험 바탕으로 이 특례 입시를 중심으로 해서 해외고 수시에 이르기까지 한국 대 입시와 관련하여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옹글리시의 옹이란입니다. 자, 오늘 썸네일에 보신 내용들 어떻게 보면 약간 자극적일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여러분들이 그 학원가에서라든지 아니면 그 학원을 운영한 단톡방, 뭐 저희 옹글리시 단톡방에서도 물론 이제 저희 옹글리시 단톡방 같은 경우에는 개별 어떤 합격 사례, 뭐 불합격 사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스펙을 저희들이 말씀드리지 않지만 아무튼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오는 정보들을 보다 보면 굉장히 고득점의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이 보이다 보니까 그런 우리 아이가 충분히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IB 성적이든 SAT 성적이든 AP의 어떤 과목 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기준에 그러니까 온라인 공간에서 단톡방들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학부모님들 어떤 입소문을 통해서 다닌 어떤 그러한 성적순에 이르지 못하는 성적을 갖고 있다 보니까 혹시 우리 아이가 그럼 상위권 대학 진학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 굉장히 겁을 먹고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목표한 대학을 바꿔버리거나 아니면 지원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됐고요. 특히 지금 한참 이제 입시가 지금 목전에 다가와 있죠. 물론 이제 여기에는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 중에서는 꼭 이번에 2026 학년도 전기 전형에 지원하지 않고 아직 학년이 좀 낮은 그런 케이스도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남들 제가 개별적인 상담을 하면서 또 설명회라든지 현장에서 만나 뵙는 분들 통해서 정말 썸네일에 나와 있는 것처럼 IB 42점 누구든 아무나 그냥 뭐 그냥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어디 보면 그냥 정말 어디나 존재하는 것 같이 그 IB 42점 이상, 그다음 SAT 1,500점 이상, 뭐 AP 10과목 5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흔한 일반적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그래서 겁을 먹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전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이번에 한번 마음을 먹고 이 관련해서 짧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그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서론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제가 저희들이 남들 준비한 그런 PPT 자료를 보면서 디테일한 내용들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썸네일에 나와 있는 것처럼 SAT 1,500점, IB 42점, AP 10과목 누구나 획득 가능한 흔한 그런 성적일까? 자, 이 썸네일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다음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여러분들 앞에 썸네일에 나와 있던 성적은 사실 여러분들 보면 이게 일반적인 흔한 성적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상위권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면 특히 상위권에서도 최상위에 속하는 아주 소수의 학생들만이 사실 이러한 성적을 받는 것이 가능한데요. 자, 그러면 다음 요 썸네일 다음에 있었던 다시 보여드리는 이 도표를 조금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2024학년도에 전 세계에서 SAT 시험에 응시했던 학생들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어떤 그 점수대별 학생 수 분포를 보여준 자료인데요. 자, 여러분들 1,500점 자극적이죠. 물론 최상위권 대학 지원한 데 있어 가지고 SAT 1,500점이라는 점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요한 점수긴 한데 자, 그런데 이 점수가 여러분들 왼쪽에 보시면요. 아마 이 자료 보면 조금 놀랄 수 있을 겁니다. 1,400에서 1,600점, 그러니까 1,500 이상도 아니에요. 1,400 기준에서 1,400점 이상 성적을 취득한 학생들이 전체 SAT 응시자 중에 불과 7%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거는 미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우리 한국 학생들하고 좀 아무래도 특히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중국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전반적인 점수가 좀 높은 편이죠. 자, 그 부분은 좀 감안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기본적으로 전체 SAT를 응시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상위 1,400점만 넘어도 상위 7%에 해당할 정도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거 1,500점 넘는다 그러면 예전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보통 이제 1,500점 이상이 대략 1에서 2% 정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1500점 이상이라는 점수는 그렇게 누구에게나 허락되는 만만한 만만한 성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초상위권 대학 특히 인기학과를 지원한다 할 때 특히 AP 시스템에서 공부한 친구들이야 1500점 이상이 필요한 거겠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1500점이 누구나 넘는 정말 뭐 1500점 겨우봐 의미 없다. 최소한 1530, 40, 50 나와야 된다. 물론 1500점 맞는 것보다는 1540, 50을 받는 게 당연히 입시에 더 유리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1500점은 너무 흔한 점수이기 때문에 그 이상 점수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좀 어폐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자, 다음은요. IB입니다. 자, IB 같은 경우도 이것도 2024학년도, 그러니까 2024년이죠, 이제 작년. 재학년에 있었던 이제 보면 요 IBDP, IB 디플로마 프로그램을 줄여서 보통 IBDP라고 하죠. 더 줄이면 IB라고 하죠. 이 IB 파이널 성적 기준했을 때 파이널에 자, 여기도 보신 것처럼 40점 이상, 45점까지가 40점 이상이겠죠. 이 경우 점수를 취득하는 퍼센테이지가 자, 해마다 조금 변동이 있긴 한데 2024년 작년 기준으로는 9.3%. 그러니까 넉넉하게 잡아도 상위 10% 이내에 들어야지 IB 파이널 점수가 40점 이상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앞에 보면 SAT 1500점 이상보다는 조금 더 많은 그런 숫자가 되긴 하지만 아무튼 IB 40점 이상 숫자도 여기 보면 지금 나온 것처럼 10%가 안 되는, 그러니까 상위 10% 안에 들어간 성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설명이 또 많이 말씀드리지만 보통 저는 이렇게 보통 말씀을 드리거든요. 최상위 대학들, 그러니까 흔히 말했을 때 보통 뭐 10연 특례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유니스트라든지 소수를 선발한 학교들도 있겠죠. 그 외에 이제 뭐 성균관대, 한양대, 공대 이런 흔히 말했을 때 우리가 모두가 학생들이 선망하는 최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그런 대학들의 경우에 전체 그 3년 특례, 10년 특례 학생들의 그중에 한 5% 정도를, 그러니까 전체 재국민 특별전형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상위 5% 정도를 아마 이제 그 대학들이 TO가 그 정도를 이제 수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그 상위 1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상위 5%만을 선발하는 그 상위권, 시상위권 대학들을 목표로 하고 도전하고 경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안에서 그러면 대략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2대1 정도다. 한마디로 상위 10% 안에 들어간 학생들이 상위 5%에게만 합격 기회를 주는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2대1의 경쟁을 벌인다라는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요. 아무튼 그러면 여기서 본 것처럼 IB 같은 경우에는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40점 이상 돼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SAT에 비해서는 좀 더 헐거운 편인데요. 아무튼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SAT 그러면 여기서 IB의 42점이라는 거는 더 높겠죠. 40점 예를 들어서 40점 이상이 9.3%라고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분들 41점 맞는 숫자가 42점 맞는 숫자보다는 좀 많겠죠. 뭐든 피라미드처럼 가다 보니까. 그러면 마지막 정점에 있는 45점을 맞는 친구들은 숫자가 매우 적을 거고 조금 더 많은 숫자가 44점일 거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40일 건너뛰어 42점이라는 얘기는 5% 이내까지 들어와야 된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여러분들 IB 시스템 학교에서 공부한 친구 같은 경우에 연고대, 공대 보통 얘기할 때 최근에 이제 그 입결을 42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거 선이나 보면 되는데 아무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IB 40점 이상이라는 게 그렇게 흔하게 누구나 그냥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적은 아니다라는 걸 또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 그런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35점 이상이라는 것도 35에서 39점까지가 19.5%니까 IB가 파이널 성적이 35가 넘어간다 그러면 전체에서는 상위 30% 안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지금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린 자료는 AP거든요. AP. 자, 이거는 AP Student Score Distribution이라고 하는 자료에서 이것도 작년 2024년 5월에, 그러니까 매년 5월에 AP는 시험이 진행되잖아요. 그때 응시한 학생들 몇 과목을 응시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자료인데요.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지금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AP를 몇 과목 했느냐. 자, 7과목, 8과목, 9과목, 10과목.
자, 10과목. 자, 10과목 정도 한 학생들 숫자가 얼마큼 될까요? 굉장히 적죠.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비율상으로 따졌을 때 보면 이 퍼센테이지가 정말 0.0이라는 말은 뭐예요? 0. 소수점 두 자리까지 간다는 얘기죠. 보통 이게 보시면 지금 보면 AP를 8과목 한 친구가 0.1%예요. AP를 7과목 한 친구가 0.3%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건 미국에 있는 공립학교 아이들은 AP 과목을 취득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의 공립학교 아이들 입장에서 학생 입장에서 AP를 6개, 7개, 8개, 9개 하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무조건 인터내셔널 스쿨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무조건 기회적으로 반영할 수는 없어요. 아무래도 인터내셔널 스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공립학교와는 다르게 AP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다양하게 부여하고 꼭 교과 과정에 AP 과정 학교의 교과 과정으로 AP 해당 과목 수업을 이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별도로 본인이 스스로 셀프 스터디 바로 독학을 통해서 공부해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자료를 그대로 적용시킬 수 없지만 아무튼 AP 과목을 10과목 이상 한다는 거는 소수점 0. 네. 여기 써 있죠. AP 7과목 이상 7과목 이상을 하는 학생들 숫자 자체도 전체에서는 0.4%밖에 안 되고 AP 10과목 이상 한다는 건 정말 0.0 얼마가 되겠죠. 이 정도로 굉장히 매우 소수자가 매우 소수다라는 거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드린 자료들은 바로 이 썸네일에 나와 있던 SAT 1500점 이상, IB 파이널 42점 이상, 그리고 AP 10과목이라는 부분은 정말 상위권 학생들 중에서도 소수 학생들만이 획득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점수다. 그래서 이게 다 흔한데 우리 아이만 안 되는 건가? 우리 아이 열심히 하는데 우리 아이만 좀 떨어지는 건가? 운이 없는 건가? 준비가 안 된 건가? 그렇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이 물론 SAT 1500점 이상, AP 10과목 이상, 그리고 IB 42점 이상이면 당연히 좋은 평가를 받겠지만 그게 그렇게 우리가 온라인 공간에서 아니면 어머님들 입소문을 통해서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흔한 정서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서론 부분을 좀 마무리하고요. 자, 그래서 오면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린 건 뭐냐면 이제 여기부터는 어떤 얘기냐면 그러면 왜 이렇게 마치 SAT 1500점 이상이나 IB 42점 이상이나 AP 10과목을 취득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느냐. 자,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IB 성적이 갖고 있는 뭐 A레벨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서 IB를 본다 그러면 프레이티드 성적의 흔히 말했을 때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자, IB 과정은 사실 여러분들 공부해보시 알겠지만 원어민만큼의 최소한 리딩과 라이팅에서만큼은 원어민만큼의 어떤 영어 정도의 그런 숙련도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본 과정의 성적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한번 어려운 과정인데요. 그래서 원래 IB를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숙련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능력이 되어 있는 강사, 교사들이 IB 과정을 담당했고 그리고 그 과정을 따라올 만큼의 충분한 영어 실력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 IB 과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IB 과정 학교가 많아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IB를 해야지 한국 대학 입시에 유리하다는 그러한 편견, 오해가 확산되면서요. 너도 할 것 없이 IB를 선호하게 되고 국제학교 대부분은 사립적,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립학교들이죠. 그럼 학생들을 많이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검증되지 않은 그런 시스템과 교사들을 데리고 어떻게 보면 실력이 아직 미숙한 영어 실력이 충분히 갖추지 않은 학생들까지 IB 과정을 전부 다 공부하도록 만든 거죠. 근데 그러면 당연히 성적이 안 나오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안 나오면 당연히 학부모 입장에서는 야, 이 학교 가면 IB 성적 잘 안 나와. 특히 내신 성적 잘 안 줘. 그러면 특히 이제 심의원특례 같은 경우에는 후기 전형 지원할 때 파이널 성적이 없으니까 프레이티 성적으로 지원하잖아요. 근데 프레이티 성적이 안 좋으면 프레이티 맞고 그래도 평가를 받아서 후기에 좀 좋은 데 갈 수 있는데 이 국제학교는 여긴 너무 FM이라 가지고 프레이티 성적도 안 준다. 예비 성적도 잘 안 준다. 예상 성적도. 그러면 그 학교 학생들이 선호할까요? 학부모님 좋아할까요? 안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IB 프레이티드 예상 성적이 굉장히 부풀려지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본 것처럼 심지어 극단적인 경우로 자 프레딕티드 스코어가 여기 보면 40점이었는데 파이널에 29점. 야, 이거 11점이 떨어진 거예요. 물론 이건 약간 극단적일 수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여러분들 IB 프레딕티드 성적보다 파이널 성적이 5점 이상 떨어지는 그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2점, 3점, 4점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되는데 이건 여담인 거고 아무튼 어떻게 근데 하지만 이제 IB 같은 경우에 특히 10년 등 후기 같은 경우에는 그 프레이티 성적이 높은 그러니까 프레이티 성적이 41, 2, 3 굉장히 많거든요. 뭐 40점 넘는 경우는 뭐 너무나 많다 할 정도로 많은데 그 성적만 보고 이제 그걸로 이제 합격을 했으니까 그게 마치 프레이티드라고 하지 않고 그냥 파이널 성적을 그만큼 받은 것처럼 이렇게 이제 와전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굳이 뭐 그렇잖아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 얘기할 때 굳이 우리 아이가 프레이티드로 IB 성적으로 몇 점 받아서 입학했다라고 얘기하지 IB 프리딕티드로 몇 점 받아서 입학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그리고 지금은 특히 그 일선에 저도 이제 뭐 입시를 담당하지만 입시 커뮤니팅을 담당하지만 실제로 이게 진행하면서 사실 보면 파이널 성적 같은 경우는 사실 파이널 성적이 나오기 전까지 배치 상담은 대부분 다 프레딕티드였고 기준으로 보통 이따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친구들의 파이널 성적은 올해 같은 경우는 7월 7일이니까 거의 7월 6일 뭐 이쯤이니까 거의 입시가 그 원서 접수가 진행되기 바로 직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적까지는 파악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컨설팅하는 입장에서 꼭 그분들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어차피 프레딕티드 가지고 상담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파이널을 뭐 미리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파이널을 미리 뭐 제가 IBO에서 발표도 안 한 점수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학부모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프레딕티드 성적 가지고 평가한 배치 상담하게 되는 거죠. 그 프레딕티드는 굉장히 높은 상태의 고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이 친구들의 파이널 점수가 몇 점이 나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뭐 파이널 성적이 40점 밑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연대, 고대, 공대 합격할 수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물론 연대, 고대, 뭐 공대를 지원할 경우에는 IB 같은 경우는 파이널 성적이 42점 이상이 최근에는 특히 입결이 높아지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학과가 모든 대학의 모든 상위권 대학들에 지원한 친구들이 전부 다 막 IB 42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IB 42점인데 3점이 떨어졌다라고 할 때 이게 과연 정말로 파이널 성적만 가지고 얘기한 건지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시중에서 많이 도는 그 정보들이 어떤 그 소스가 되는 그런 학부모님들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이 프레딕티드하고 파이널이 뒤섞였기 때문에 마치 어떻게 보면 이걸 이 파이널 점수인지 이게 프레딕티드 점수인지 구분하지 않고 이야기가 화제가 되다 보니까 마치 IB 성적 42점 이상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와전이 되는 그래서 그런 게 오해가 확산되는 어떤 그런 상황도 발생하는 거라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보면 특히 여러분들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3년 특례뿐만 아니라 10년 특례 또한 이 정성평가라는 거 여러분들 저희도 다른 영상에 말씀드리지만 정성평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생이 제출한 모든 성적 및 활동 관련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갖다가 어떤 뭐 영역별로 물론 영역별로 정성평가하면서도 영역별로 좀 쪼개서 어느 정도 이제 배분해서 평가를 하겠지만 그 영역이라는 것도 결국 뭐 시험별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마지막 공동체 역량, 뭐 대학마다 틀리거든요. 뭐 진로 역량을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계열 적합성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탐구 역량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에 공동체 역량 같은 경우도 어떤 학교에서는 뭐 이걸 잠재 역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요런 영역별로 나눠지게 하지 어떤 시험별로 어떤 뭐 토플 같은 경우는 뭐 토플이 언어 인증 시험 성적이 갖고 있는 뭐 퍼센테이지 뭐 학교 내신 성적 중에서 1학년 때 성적 몇 %, 2학년 때 성적 몇 %,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이 학생이 제출한 모든 성적 관련 자료와 활동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관이 다 살펴본 다음에 그 전체를 종합해서 학생을 평가하고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다 보냐면 객관적인 굉장히 실제 제출한 공인시험 성적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특히 상위권 대학일수록 단순히 공인시험 성적만 높다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합격 불합격을 서로 칼로 무배듯이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내용이 어떤 활동 내용이 또 별로 없고 단순히 수치적인 점만 높았을 경우에 너무 다른 영향들이 부족하다, 결여돼 있다 판단이 될 경우에 그러면 불합격시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학생이 어떻게 보면 그 진로 영향과 너무 지원한 전공과는 좀 무관한 너무 괴리가 커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SAT나 IB 성적을 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 없이 어떻게 하냐면 야, 이 학교 이 학과 썼는데 IB 몇 점이 떨어진 친구가 있어.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그럼 거기가 마치 커트라인인 것처럼. 그 어떤 현상도 벌어지냐면 야, IB 43인데 어디 떨어졌어. 그러면 그 학교 그 과는 일반 공대인데 IB 43점이 불합격 있으니까 합격하려면 44, 45가 나와야 된다? 여러분들 물론 IB 44, 45 여러분들 의대가 보통 이제 의대부터 얘기할 때 다른 지표가 다 갖춰져 있는 경우들은 IB가 44 이상 정도거든요. 43에서도 합격한 게 있어 나와요. 그러면 그 과가 과연 의대보다 그러면 높은 과인가요? 의대보다 입결이 높은 건가요? 국내 입시 현실에서 의대보다 입결이 높은 과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불합격한 사례들이 너무나 물론 당연히 이제 그게 마치 그 점수의 불합격이기 때문에 마치 그게 이제 커트라인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와전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마치 PPT 화면 중에 보여드린 것처럼 정상평가에 대해서 불완전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해라고 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방이라든지 어머님들이 모여있는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정보들이 침소봉대 어떻게 보면 지나친 일반화 이렇게 해서 퍼지면서 발생하는 그런 오해라고도 제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면 그러면 야, IB 42점 아니어도 모든 대학 다 합격할 수 있어. SAT처럼 어려운 점수래 못 맞아도 될 수 있어. 이렇게 무조건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던 SAT 1500점 이상이나 특히 IB 빠른 성적 42점 이상이라는 부분은 그리고 AP 10과목에 5점 맞추고 10과목이란 이 점수가 사실 최상위권 대학에 인기학과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 되는 성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해하실 필요 없는데 하지만 성균관대 이하의 물론 이제 최초합은 어차피 여러분들 물론 이제 뭐 연대고대 빼고는 전혀 지원할 의사가 없다. 특히 심연특의 애들 중에서 정말 성적대가 우수한 친구들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학교 정도만 지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거기는 뭐 밑에 학교 안 쓰겠지만 3년특위 같은 경우는 연대고대 2개만 넣어놓고 배짱을 튕기는 친구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은 결국은 6개 대학을 쓰기 위해서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이런 문과 같은 경우는 또 다른 학교들도 있겠죠. 이렇게 쓰게 될 텐데 그럼 당연히 6개 대학을 쓰기 때문에 최초합에는 비슷한 입결을 보여주지만 성균관대 이하의 학교 같은 경우는 추가 합격 기간에 들어가게 되면 추합까지 갔을 때는 여기보다 많이 점수가 내려갑니다. 실제로. 그래서 연대고대는 거의 최초합 점수가 추합까지 갔을 때도 거의 변동이 없지만 그만큼 추가 합격이 안 나오니까 성균관대 이하는 추가 합격까지 갔을 때는 굉장히 많은 성적대가 어떻게 보면 입결이 많이 내려온다라는 부분 그렇게 한번 그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여러분들 이게 또 한 가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마치 이제 인터내셔널 스쿨에 공부하는 친구들이 사실 저도 이게 학원도 운영을 했고 지금 안 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보면 지금도 컨설팅 하다 보면 사실 이런 사교육이라고 하겠죠. 여기에 제일 많이 잡히는 데이터가 제일 많이 이제 의뢰가 들어오는 학생들은 상당수가 인터내셔널 스쿨에 다니는 학생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무래도 갖고 있는 정보의 무게중심이 인터내셔널 스쿨에서 공부한 친구들의 데이터 이 데이터가 조금 강조가 되고
아무래도 설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개되는 자료에서 그 기준으로 이제 아무래도 그거를 중심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마치 그 인터내셔널 스쿨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그러한 SAT나 AP 개수나 이런 부분이 모두 적용되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우리 보면 뭐 호치민이 하노이, 뭐 상하이나 자카르타에 있는 이 대형 한국 학교라든지 아니면 그 뭐 로컬 공립학교, 그 대규모 공립학교들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규모 꼭 말 붙이기 애매하지만 어쨌건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공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친구들한테까지 똑같이 AP를 10과목 해라. 일반 공대를 지원하는데 뭐 의대를 지원하는 상황이라면 좀 다르겠지만요. 공대를 일반 공대를 지원하는데 AP를 꼭 10개 이상 해야 된다. 뭐 SAT가 몇 점 이상 해야 된다. 이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제한고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 제한고학교의 어떤 교과과정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 시스템에 맞춰서 학생이 평가하게 되고 또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미국에서 미국 공립학교 공부하는 친구들이야. 학교의 어떤 그런 그 방침에 따라서 AP를 내가 시험을 더 많이 보고 싶어도 못 보게 제한을 거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 학교들까지도 이게 요런 SAT나 AP나 뭐 이런 성적 지표가 공립학교라든지 로컬 공립학교라든지 아니면 제한고학교까지도 기회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SAT 1500 IB 42점, AP 10과목. 자, 이 점수가 흔한 성적일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짧은 시간, 제가 아마 최근에 제작한 영상 중에 예, 비교적 짧게 제작한 영상 같은데요.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이 점수가 물론 사위권대학 인기학과에 합격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장점이 있는 점수긴 하지만 이 점수가 꼭 없다고 해서 무조건 그 학과에 도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좌절하실 필요도 없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영상의 핵심, 이 점수가 그렇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쉽게 말해 속칭 흔해 빠진 점수 아니라는 부분 강조하면서 오늘 영상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해외에서 한국대 입시 준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오히려 머리 아파질까? 아무튼 그러한 영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옹글리쉬의 옹이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